비트코인의 폭락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도대체 바닥은 언제 나올 것인가?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암호화폐 1위 마켓메이커라 할 수 있는 점프크립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점프크립토는 과거의 루나코인 시세 조작 혐의로 미국 법원에 고소된 회사인데, 사람들은 루나코인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9% 폭락한 사실만 알고 있지만, 사실 루나코인은 폭락하기 전에 저점 대비 플러스 4만%를 폭등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폭등의 비밀에는 점프크립토의 가격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프크립토는 루나코인 외에도 수많은 코인의 가격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점프크립토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켓메이커와 암호화폐 거래소, 드러나지 않은 세력들이 알트코인 시장 조작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점프크립토 사장인 카나브 카리아는 CFTC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임을 발표하게 됩니다. 꼬투리 잡히기 전에 먼저 튄 거겠죠. 그런데 이처럼 마켓메이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 다른 세력들도 시장에 넣어뒀던 자금을 빼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들을 타겟으로 삼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VC들이 시장 조작에 참여했고 코인을 마케팅해서 개인들이 매수하게끔 만드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SEC와 CFTC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 유동성 공급자인 이들의 이탈로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했던 시장에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하락이 커졌고, 이뿐만 아니라 VC들이 투자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알트코인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인 마운트곡스 상환 악재가 터졌고, 독일 정부의 매도 등 투심을 꺾는 사태가 연달아 이어졌으며, 반감기로 적자에 빠진 채굴자들이 항복하며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연달은 비트코인의 악재로 시장 전체가 엄청난 하방 압력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악재가 해소되거나 악재를 이겨낼 만한 유동성 주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과거에 채굴자 항복 수치가 바닥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을 찍으며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은 비트코인 2천만 원이었을 당시보다 채굴자들의 손실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채굴자 항복 수치는 비트코인의 바닥을 효율적으로 가리킨 바가 있었듯, 이번에도 이 수치를 통해 점점 조정이 저점에 근접해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최근 트윗에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는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정부가 가진 모든 비트코인을 장외 거래를 통해 본인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매도는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재료로서 투자자들의 패닉세를 유발하였지만, 실제로 시장이 소화 가능한 수준의 악재이며 이 악재가 계속 비트코인 가격을 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운트곡스에서 상환 예정인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실제 분배될 물량은 7만 5천 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7월에 일시불로 분배되는 비트코인은 9만 5천 개이며 이 중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펀드의 2만 개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나오는 물량은 7만 5천 개이며 이마저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매도 물량은 넉넉 잡아도 5만 개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얼마가 매도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악재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투심 악화로 패닉셀 되어 나오는 물량이 실제 하락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닉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겁먹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패닉셀이 이어지자 싸게 매수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며 미국 비트코인 ETF에서 한 달 내 최대 규모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악재 소식으로 던질 사람들이 다 매도하고 나면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역전이 이루어지며 시장이 충분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다시 상승시킬 호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시장 관점과 엄선된 정보들, 고래와 세력들의 알트코인 매수 매도를 추적해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연준의 순 유동성이란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또는 회수하였는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연준의 순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한 차트로 둘이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준의 순유동성은 자산시장에 대한 선행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말 연준의 순유동성은 24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은 앞으로 깨지지 않을 저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역환매 조건부 채권 RIP에 예치된 자금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로 상승장 재료가 됩니다. 최근 RIP는 오랫동안 줄어들지 않고 횡보하였는데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채권 발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23년부터 24년 초까지 미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역사적 수준으로 국채를 찍어냈습니다. 국채를 찍어내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나게 되며 그 결과로 자산시장은 상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량 증가와 함께 23년부터 엄청난 상승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4월, 5월, 6월에 걸쳐 국채 발행을 중단하였는데 이것은 유동성 주입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이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횡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재 막대한 적자에 빠져 있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다시 엄청난 국채의 홍수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역환매 조건부 채권에서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며 새로 발행된 단기 국채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국채인 T빌의 수익률이 RRP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단기 국채의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뜻으로 상승장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순유동성은 3분기부터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이 주입되면서 여러 사건들로 빠져나갔던 유동성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저점 매수 수요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3분기에 바닥을 형성하고 상당한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연준 의장 파월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가 다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로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닉 티라미우스 기자는 연준의 7월 회의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논쟁이 있을 것이라 발언해 주었는데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예측을 보면 9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77.6%로 예측되며 12월까지 두 차례 이상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74.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2번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유동성 완화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다리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또한 시장에 큰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파산한 FTX 거래소에서 앞으로 수달 안에 2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고객들에게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마운트 곡스와는 정반대의 소식이며 FTX 피해자들은 모두가 암호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돌려받은 투자금을 다시 암호화폐 매수에 투자하는 수요가 분명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호재보다 두려움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호재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며 또한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은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거래소로 1,100억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한 것으로 추적되는데 바닥 매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스틴 선은 굉장히 유능한 트레이더로 바닥을 뛰어나게 잘 잡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한 만큼 그가 1,100억이라는 자금을 매수에 투입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상당히 바닥에 근접했다고 그가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인 SAB 121 법안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갔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이 5월에 거부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가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은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미국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 국회에서 거부권 무효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과거 법안 통과 당시에는 하원과 상원의 55.6%와 61.2%만이 찬성했기 때문에 법안
무효화가 통과되려면 조금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정치 후원 단체의 엄청난 로비 금액으로 미국 국회에 친암호화폐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안 되면 그만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에 성공하기라도 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채널 지지선을 하방으로 강하게 돌파하며 53K 저점을 찍은 후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채널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58K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다고 생각되며 하락 돌파 캔들의 일봉 시초가인 60K 위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하락 무효화가 되면서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시초가 탈환에 실패한다면 한파동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바닥을 예측하자면 횡보 채널의 1대1 대칭 자리로 떨어지는 44K가 일반적인 패턴 목표가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회의적이고 채널 중단선인 50K 부근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V자로 반등하면서 이 하락을 모두 회복하는 것을 바라기에는 현재 시장의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나 하락 이후에 횡보하면서 다소 지치게 만드는 움직임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서 고통받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5월 말부터 시장의 바닥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 손실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기하고 시장 망했다 생각하고 손절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 점점 상쇄되고 있으며 분명히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능성을 잃지 마시고 너무 손실에 매몰되시기보다 일상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시간의 경과에 리스크를 날려보내신다면 꼭 결국에 회복된 계좌를 만나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 관점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채로운 고급 정보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